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저만 인사해요? 원래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현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카레에서 이세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세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노세키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점 있으세요? 저는 일단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 왜냐면 네. 이태창 감독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있으면 그래도 외모가 아주 평균 이상. 못생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그 생태계가 뭐 물방개, 뭐 무슨 뭐 소금쟁이 이런 애들 있는 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태계로 보면은 거의 포식자잖아요 지금. 네네. 사자, 호랑이잖아요. 이 옆에 있으려면 조금 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살 빠지신 것 같은데 이발을 하셨나? 이발에서 그쵸? 네, 약간 다운펌을 일부러 네네. 꽉 눌러가지고 네. 예, 태풍에 저는 날아가도 옆머리는 안 나갈 정도로 다운펌을 하고 왔습니다. 이세창 감독님은요? 그 노세키한 이후로 네. 길에 다니는 차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아, 저 브랜드 언젠가 우리가 또 건드리겠지 해서 그런 차가 지나가면 또 유심히 보게 되고 또 이번 주에 할 자동차가 있으면은 네. 그 차를 또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낮에 차 타고 길에 다닐 때 시간이 조금 더 재밌어졌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다음엔 저 차 해보고 싶다, 이 차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생겼어요. 아, 다음 주엔 뭐 할 건데요? 다음 주에 벌써 정할까요? 네, 미리 정하고 가죠. 회의 먼저 하고 하시는 오프닝이? 거예요? 네. 알겠어요. 오프닝의 다음 주제를 먼저 정하는 그럼 걸로. 이세창 감독님은 지나다니면서 어떤 차가 좀 궁금하셨어요? 전요? 람보르기니요. 람보르기니가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예. 람보르기니 되나요, 노사장님? 가능하죠. 다음 주에? 오! 너무 쿨하다, 멋있다. 람보르기니도 차 구해오면 되잖아요. 지금 미리 진짜요? 사전에 둘이 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다음 거 주제 물어보면 이번에는 노사장님 차례예요 하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냥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람보르기니요? 분명히 한 분씩 좋아하는 거 했는데 이번에 내 차례인 거 같은데 그냥 아니 김 기자님도 안 했죠? 예, 그럼 제 차 제가 할까요? 네, 먼저 그럼 하세요. 뭐. 네, 뭐 저는 람보르기니. 됐네. 다음 주제는 그러면 람보르기니. 람보로. 예. 네. 우리의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자리를 잡아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로컬 촬영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그쵸.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페라리나 람보 같은 거 좀 아껴놓다가 우리가 좀 돈이 됐을 때 규모가 커졌을 때 아예 이태리에 가서 전시장 같은데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촬영하기 되게 좋죠. 그런 깊은 뜻이. 그렇다면 그래도 노사장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좀 물어볼까요, 우리? 저는 사실 네. 페라리를 하고 싶은데 페라리. 근데 페라리도 저 워낙 슈퍼카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두 분이서 감독님하고 기자분 둘이서 람보르기니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람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슈퍼카 한번 잡고 가는 것도 네, 나쁘지 너무 좋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오프닝에 이렇게 다음 차 예고까지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했네요. 노사장님은 이렇게 노세키하고 나서 물론 본인의 채널이긴 하지만 네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인지도가 좀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지적인이. 전에 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프로는 제가 사립설이라는 거를 올해 초에 했었는데 그때는 뭐 명장님하고 뭐 기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약간 좀 더 격렬하게 했거든요. 현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때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못 들었는데 워낙 이 패널 분들이 클래스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에 묻혀가지고 요새 좀 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독님하고 기자님하고 아나운서분의 훈강을 등에 업고 제 이미지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지저분했는데. 저는 요즘 어디 가서 차 얘기하면 너 노사장 닮아간다 그러던데. 저는 점점 격해지고 네. 있어요, 제가. 저는 요새 이제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면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오. 운동선수들 중에 이게 차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 정말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은 물론 우리 PD님이 잘했고 작가님도 너무나 이렇게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는데 홍 아나운서가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고요. 왜 그러세요? 인정. 그다음에 김은혜 기자님이
전혀 차를 잘 못 알지만 너무나 설명을 자연스럽게 잘 진짜 끌어주고 기자 있고. 관점으로 네. 딱딱 그 팩트 톤, 잡고. 목소리 톤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의 구성이 이게 좋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홍하나가 너무나 진행을 잘 끌어줘요. 맞아요. 프로답게. 깜짝 세 놀랐어요. 분의 똑같은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감독님의 어떤 캐릭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무나 잘해주시고 또 자료조사도 되게 많이 네, 해주시니까 감독님 진짜 너무 엉덩이 좋아서 이제 화려하세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들의 전격 교체 훈훈한 마무리로. 4회차부터는 이제 다 미스코리아 출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벤틀리, 이 바로 노세키에 나왔던 이 차, 지난번에 이세찬 감독께서 딱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 벤틀리를 꼽았는데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벤틀리입니다. 근데 이 명차라는 타이틀, 이 명차라는 기준이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차가 명차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은? 저는 명차 요번에 벤틀리 공부하면서 명품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좋아한다 뭐 그쵸.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명품들은 오래돼도 그 값어치가 크게 안 떨어져. 오히려 도리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네. 그 이유들이 첫째는 전통 같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나왔고 그 오래된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 이유는 그 사람들 특유의 장인 정신들. 그래서 저는 저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명차 대열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의 장인 정신이 묻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명차라 칭하지 않나. 그 다음부터는 길에 다니는 벤틀리를 이제는 그냥 껍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장인들의 땀방울이 막 느껴지니까 정말 한 땀 한 땀 그 땀방울이 느껴지니까 갖고 싶다. 나도 정말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는 감독님 들더라고요. 차 외관을 껍질이라고. 노 사장님 만난다고 이렇게 그 전에 안 그랬어요. 나름대로. 껍질 껍질. 바나나 얘기하시는 줄 알고 뭐 껍질이라 그래. 익스테리어 이런 말도 썼다고요 그 전에는. 지금 이제 노 사장님 만나고 나서 껍질 막 그렇게 얘기하지. 기자님은 그러면 어떤 걸 명차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뭐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벤틀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냥 재벌들이 타는 차? 그게 명차 아닐까? 네, 일반적인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기자님도 명차 탈 수 있죠. 네, 열심히 해야죠. 왜 갑자기 슬퍼지지? 못하실 것 같아요. 노 사장님이 생각하는 명차는요? 저는 뭐 항상 우리 BMW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브랜드 하면 역사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자동차 브랜드는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 거기에 맞물려 있어요, 자동차가. 근데 명차라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 3, 40년, 20년대 때 전 세계적으로 마차와 증기기관차와 내연기관 기차가 다니던 시절에 그때 이제 자동차로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를 두고 엔지니어와 돈 많은 사람들 사회 국가가 나서서 막 혼돈 시절이 있었을 때 정말 돈이 많은 가문에서만 기계를 만질 수가 있었거든요. 철공소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려면 그때 이제 연결된 가문이 정말로 뼈대가 있고 돈이 있는 집안에서 시작했으면 다 명차로 간 거예요. 마세라티도 그렇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제규어와 에스턴 마틴 다 그렇게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산업화에 의해서 갔던 브랜드들 뭐 푸조, 뭐 시트로렉 뭐 이런 애들은 다 일반 자동차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명차 그러면은 20년, 30년 시절에 가문이 뼈대가 있고 돈이 있는 애가 시작한 브랜드는 다 명차다. 세 분의 이렇게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벤틀리가 또 거기에 교집합으로 딱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벤틀리가 명차고 럭셔리카다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벤틀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외치시면 빠밤 해주실 거죠? 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벤틀리는 남다르다. 빠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거 아닌 것 자동차를 이걸 꼭 해야 되는 귀엽게. 자, 자동차를 보면 이제 브랜드마다 특징을 고수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벤틀리가 그중 또 하나입니다. 벤틀리가 남다른 이유 먼저 김현애 기자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네. 코치 빌더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이 코치 빌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은 모르는데 이제 코치 빌더는 이제 다른 회사의 엔진이나 셰시를 가지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충족을 해서 재설계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작을 하는 회사를 코치 빌더라고 이제 주로 하고요. 백야드 빌더, 그다음에 카로체리아, 카로체리아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존에 공장에서 막 붕어빵 찍듯이 찍던 자동차랑은 좀 다르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희소성. 지금 김현애 기자님 뭘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진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1630년쯤에 마차를 만드는 장인을 코치 빌더라고 했거든요. 네. 1800년대 중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나오면서 코치 빌더들은 마차 대신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말이 없는 마차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예. 대표적인 코치 빌더에는 자가토, 투어링, 슈퍼 레제라, 피닌파리나, 뮬리너가 있는데요. 이 중 이제 뮬리너가 벤틀리에서 맞춤형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뮬리너는 1760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코치 빌더 회사였는데 1900년대 이제 벤틀리에 인수된 후에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영국 사람들은 이 뮬리너를 독립적인 회사로 이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추가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하청업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청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인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산업혁명이 있기 훨씬 이전인 1700년대, 1800년대 마차가 있을 당시에 정말 이게 영국이나 유럽 애들이 참 대단했던 게 그 마차를 만들던 회사가 옛날에는 이제 기차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마차 회사가 되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벤츠처럼 큰 회사였단 말이죠. 마차를 찍어내는 회사가. 근데 얘네들이 이 백작들이나 마차, 이 외국에서 이제 마차를 살 정도면 보통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 가문,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중요시하니까 얘네들이 생산하는 마차를 안 사는 거예요. 마차는 나만을 위한 맞춤 제작이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차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말에다가 행어를 걸어서 요렇게 빠져서 바퀴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지들이 봤을 때 지오메트리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말에다가 걸어서 바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 값이 필요하고 요 위에 형성되는 거는 기술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청을 줘도 되겠다. 왜냐면 수많은 백작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맞춤 주문을 받으려니까 이 시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1차 벤더한테 넘기자. 그래서 그때부터 1차 벤더가 생겨서 얘네들이 영어로 보면 코치가 COACH예요. 코치, 빌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맞춰주는 거를 영어로 코치 빌더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유럽은 1600년, 1700년대에도 1차 벤더가 있었구나. 그렇게 산업이 분리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벤츠도 AMG가 있고 뭐 로린저가 있고 브라보스가 있고 다 그런 맥락인데 걔네들이 이제 성능에 대한 튜닝이고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얘네들이 썼던 코치 빌더는 내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1차 벤더의 직원이면 감독님 뵈러 가서 감독님이 좋아하는 색상, 가죽, 나무 싹 받아 적어 와서 벤틀리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차가 찍어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 갖고 만드는 거죠. 외장, 도색까지 다. 그게 이제 코치 빌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차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싼 좋아해, 무슨 색 좋아해, 어떤 디자인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또 여자는 누구 좋아해. 그래서 이제 모델 섭외까지. 그러니까 이게 컵식으로 치면은 무슨 뭐 크림 빼드릴까요, 뭐 할까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세창 감독께서 아까 한 땀 한 땀 일하는 막 정말 세세하게 디자인에서 한 바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벤틀리가 이 내부 인테리어 수작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까 명찰 기준에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 마이바흐도 이제 3대 명차에 들어가는데 마이바흐 제가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주문을 할 수 있는 옵션이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지 넘는 거를 일일이 주문할 수 있고
마이바흐를 주문을 하면 그 공장을 올 수 있는 비행기 표값하고 그게 옵션으로 붙어 있어서 자기가 주문한 게 생산돼가는 과정을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와. 그런 거 있던데 이제 벤틀리도 보면은 벤틀리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페리스 힐튼? 아, 페리스 힐튼. 예, 페리스 힐튼이 주문 제작으로 벤틀리 분홍색. 뒤쪽에서 올 핑크로 튜닝을 하고 네. 뒤쪽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 다이를 주문을 해서 근데 걔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특별히 만드는 적이 있어요. 걔 원래 이상하잖아. 네. 근데 벤틀리를 핑크색으로 해서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명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우리 일반 고객들이 만나는 벤틀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굳이 그렇게 특별 주문을 안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거는 벤틀리의 가장 자랑 중에 하나가 그 가죽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벤틀리의 가죽을 한 땀 한 땀 따는 그 수작업 방식으로 하는 그 크루 공장에 있는 장인들이 무려 120명이 가죽만 만든. 예, 가죽만.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예. 예. 한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7시간, 하루에 8시간씩 꼼꼼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촬영 완성까지는 40일, 인테리어 작업에만 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정말 한 땀 한 땀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를 꼼꼼하게. 와 이거 하다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이따가 보면 만져봐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어디 식당 가면 3대가 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그러면 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아, 전통 있다 생각하고 먹는 것처럼 이 쿠르 공장에서 그 3대가 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 아버지가 하고 그 아들이 그걸 계승해가지고 그 부서 들어가서 또 배워서 하고. 현대가 그걸 따라하나 보네요. 노동자들이 그거 하잖아요. 자기 아들 취업시켜달라고. 그 같은 맥락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풍자를 또 하시네요. 아, 풍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잖아요. 현대 노동자들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사측에다가. 내 자녀가 여기 회사에 입사하게 해달라.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니 풍문으로 들었어요. 네. 뭐 제가 뭐 본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갔다가 그런 장인 계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물은 적이 있어요. 왜 독일에는 이렇게 명차가 많냐 그랬더니 한국을 비하한 건 아니고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서 타이어를 만지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CEO가 돼야지라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 그렇죠. 근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타이어 만지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타이어 최고 그 부서의 최고가 되고 싶어 한대요. 이 분야의 최고가 그 분야의 되고 싶어하는. 예, 그래서 그 꿈의 크기가 방식이 좀 다르다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가죽 만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기사 쓰면서 네. 기사의 최고가 되기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거 빨리 돈 벌어서 때려쳐야지. 좀 이럴 때도 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생의 명언을 들은 거예요. 띵언, 띵언. 예. 그걸 정말 띵언이라고 딱 하는데. 메시지를 네. 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벤틀리 차량 이 인테리어의 특징이 바로 황소 가죽을 쓰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벤틀리만의 황소 고집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대단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이렇게까지 되나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황소를 어떤 황소만 쓰냐?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제 북쪽의 높은 고도에서 네. 울타리가 없는 농장에서 자란 황소 가죽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울타리가 없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자란 황소들이 모기나 벌레에 물린 자국이 없고 또 이제 가죽도 처지는 일이 없어서 선택을 하고 또 방목된 소를 쓰는 이유가 울타리가 있으면 이제 그 가죽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키우는 황소는 안 쓴대요. 정말 듣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지만 대단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최상의 가죽 퀄리티를 위해 황소 고집을 이제 부리고 있습니다. 차 한 대의 실내에는 무려 9마리 분의 가죽이 소요가 되고 이 실의 길이만 무려 2.8km가 된다고 합니다. 굳이 감독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울타리가 없으면 소가 도망가지 않아요? 대관령에도 울타리 없이 키우는 곳 있어요. 네. 어차피 더 가면 낭떠러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데서 키우는 소를 여기 울타리가 소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그 네. 울타리가 없어야지 되는 네. 부분은
제가 옛날에 그 벤틀리 드라이빙 스쿨 아시아 총감독을 2년을 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란 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보고는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목이 물린 자국이나 가죽에 그 결이 틀어져 있는 걸 네가 한번 찾아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저보고 의자에 앉아보래요. 그렇게 앉았더니 왼쪽 어깨 한번 문질러 봐. 오른쪽 문질러 봐. 느낌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소의 부위에 가죽을 썰어낼 때 그 부위를 계산한대요. 예. 이제 아랫배 쪽은 무섭다. 예, 아랫배 쪽이 부드러우면 아랫배 쪽 닿는 부분을 그것도 양쪽을 똑같이 뭐 안창살이면 안창살. 예 그런 식이죠. 예. 여기서 안창살이 왜 나와? 예를 들면 껍데기에 그거 안창살이. 배고프셔. 한정살이라든가 이렇게 같은 부위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진짜. 등심, 무서울 정도로 등심, 대단하다. 안심 이렇게.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좀 일찍 와서 차를 딱 한번 딱 실내를 보려고 열었는데 이게 새 차인가? 가죽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새 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죽 냄새가 원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 가죽 냄새가 싫을 수 있잖아요. 네, 새차 냄새 빼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명차나 이제 어떤 브랜드들 가보면 이게 우리야. 네가 인정하려면 인정해. 그래서 그 벤틀리는 그 소가죽 냄새를 자기네들만의 기술로 그 태닝 공법, 특수 태닝 공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도리어 그 가죽 냄새를 키워놨어요. 그리고 오래 유지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벤틀리를 타는 분들 대부분 그 얘기예요. 세차 냄새. 근데 세차 냄새가 우리나라 자동차는 플라스틱 냄새나 이런 건데 그쪽은 풍부한 가죽 향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놓은 기술입니다. 뭔가 위스키 같은 차. 아마추어. 남자들이 차를 딱 열었을 때 여자 향수 냄새가 나야 더 타고 싶은데 제 아마추어라 그래요, 아마추어. 제가 차를 만들면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아니 여자 향수 냄새가 나면은 다른 여성분이 딱 갖다 오빠 뭐야? 누구야? 이럴 수 있죠. 아, 그걸 생각 못했네? 더 고수세요. 아니 그리고 내가 한수 그걸 생각 배우세요. 못했네? 남성 여러분들 항상 이 네. 옆에 그 조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윗부분에 이제 이거 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항상 이렇게 눈썹 그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은 게 있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자분들이 네. 일부러 내가 탄 흔적을 남기기 약간 위해서. 흔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 옆에서 이제 제가 운전할 때 한번 이렇게 하다가 딱 그은 애들이 있어요. 왜 그래? 여러분들 차에 보면 하나씩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뭐 탐정이세요? 경험담이다 이거. 뭐 갑자기 수사 위치로 가고 있어. 진짜 네. 경험담이다. 거기서 좀 걸릴 때가 있어요. 본인이 걸리셨나 봐요. 걸렸구만. 걸렸네. 본인이 걸렸죠. 걸렸어. 어쨌을까. 예전에 한번 그래서 거기 항상 이 침으로 지우고. 아, 또 침으로 지워야 돼? 조수석에서 막 여자 속옷 나오고 그러죠. 너무 가셨어, 그죠? 그죠? 어차피 이거 네네. 편집용이었어요. 더 심한 것도 있어. 이런 게 네, 지금 네. 노사님한테 배운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이렇게 저는- 정말 장인들의 전통적 수작업 방식과 네. 일단 그리고 그 가죽의 향을 그렇게 키우면서도 네.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바느질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간격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포크 하는 있잖아요. 그 포크를 지정해서 포크를 이렇게 대서 그 포크 간격대로 수작업을 했다고 할 만큼 정말 정성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기계가 좋아져서 기계로 오히려 이렇게 뭐 미싱으로 박는 게 더 꼼꼼하지 않을까요? 근데 핸들 같은 거나 그 시트의 모서리 부분은 기계로 박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기계로 박는 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죽이 있으면은 기계로 박아서 재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시트에다 이렇게 입혀야 돼요. 기계로 하는 건. 근데 이제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에스턴 마틴 애들은 사람이 직접 꼬매버리는 거죠. 가서. 근데 사실 계속 타보면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처럼 그쪽 분야에 있었고 뭐 그런 총괄 감독을 하시고 그런 거 명차를 뭐 정말 여러 대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경험치가 좀 풍부하면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잘 됐다는 게 아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이나 어쩌다 이제 고급차를 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야 정말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벤틀리 회사의 의지와 집념을 이 오너가 그렇게 딱 와닿기에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죠. 네, 이렇게 벤틀리가 남다른 이유 저희가 뭐 코치빌더 장인 정신 가득한 인테리어 이렇게 짚어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아무래도 엠블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엠블럼 사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BMW 때도 이제 저희가 엠블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벤틀리도 이제 엠블럼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벤틀리 엠블럼은 벤틀리를 만든 형제가 매의 날개를 로고로 선택했는데 벤틀리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제 B를 넣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 벤틀리다. 네. B잖아요. 예, B를 넣었고 이제 양쪽에 달린 날개가 하늘로 곧장 날아갈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날개가 딱 봤을 때는 그냥 날개구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의 개수가 다릅니다. 네. 굳이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이 드는데 사이에 네, 이 개수를 11개, 10개. 네. 이쪽이 더 많네요. 네, 이 오른쪽이 11개고요. 이제 왼쪽이 10개인데 이게 정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뭐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에는 이제 불법 복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브랜드 로고의 무단 사용을 좀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들다 실수한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했는데 뭐 그 그냥. 벤틀리 그 감독을 할 때 네. 3일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켜요. 벤틀리의 이제 역사나 이런 것부터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세봐라. 그래서 저희 이제 코칭들 가서 이제 세보니까 다르잖아요. 네.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복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숨겨놓은 비밀 같은 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보물찾기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숨겨놓는 게 많잖아요. 힌트 같은 것도 숨겨놓고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탁 숨겨놓는 복제를 거죠. 막을 거면 저거 띄어다가 똑같이 11개로 복제하면 되잖아요. 11개, 10개. 응? 11개, 10개로.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이걸 띄어서 이렇게 주물판에다 넣고 복제한다고? 호텔 학교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보고. 우리는 몰랐어야죠. 그러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 벤틀리의 이 매에서 따온 이 엠블럼이 벤틀리 인테리어의 가장 큰 철학이에요. 저 날개가 감독님 매예요, 지금 매. 예, 매의 날개? 이제 새 날개, 매의 날개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네. 인테리어 하나만 아까 띄워봐 주세요. 차 안에요? 네. 내부. 예. 저게 매의 날개요. 제가 또 몰랐어요. 저희 또 이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난 배트맨 그 삼지창 그 던지는 표창인 줄 알았는데. 정말요? 자,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 날개가 가운데 엠블럼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과 이쪽이 양쪽으로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틀리는 1952년에 이제 새로 디자인한 이후에 그 축을 지금도 갖고 있어서 이 날개가 초창기에는 여기서 끊어지다가 지금 나오는 신형들은 이 날개 라인이 문짝 뒤까지 이어져요. 오. 그리고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서 이 끊어지는 요 디스플레이를 키우다가 이게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컨티넨탈 때 뒤집어지잖아요. 네. 이번 신형. 예, 신형은 이게 뒤집어지는데 그게 다 디자인을 지키기 위한 건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다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벤틀리는 그 디자인을 깨트리는 요소를 때문에 제작비를 아끼지 않는다. 그 디자인을 고수하고 자기네 철학을 지키기 위한 투자나 제작비를 전혀 안 아낀대요. 대신 그만큼 차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런 돈으로 파워트레인에 좀 투자를 하지. 파워트레인은 투자를 안 하고 희한한 데다 투자를 하네. 디자인을 중시하니까요. 철학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느껴지네요. 저는 나 솔직히- 같으면 그러면은 네. 파워트레인에 돈 좀 썼을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은 폭스바겐 거 그냥 쓰면서 굳이 저렇게 이 날개에 목숨을 걸어야 근데 되나. 전 날개 그 개수 다른 거는 정말 새로운 사실이고 이렇게 재치 있는 디자인의 전략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직접 날개 개수도 세보고 엠블럼도 보고 네, 실내 뭐 외관도 다 볼 겸 같이 나가볼까요? 차를 보러 간다고? 네. 지금? 네, 좋죠. 지금 밖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예. 오, 벤틀리! 우와. 이거 나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내가 홍 하나 뒤통수를 왜 찍고 저를 있어. 찍고 계세요? 나를 찍어야 되는 진짜. 우연히 네. 저랑
혹시 예. 이거 깔맞춤 하셨네요. 맞추셨네요, 색깔을. 고등어 색깔로. 아니 고등어 색깔. 고등어색이. 아니 노세키 이 프로그램의 아나운서가 아 고등어가 이렇게 생겼어? 고등어색이라고. 아니 갈치인가? 갈치? 갈치는 은색 아니야? 알겠어요. 저는 실제로 벤틀리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짓말. 진짜 왜냐면 길에서 운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해야 아니, 길에서 아니에요. 근데 벤틀리인지 잘 몰랐어요. 에? 그냥 되게 긴 차. 아니 본인이 잠이 아직 봤던 안 오피러스가 다 벤틀리야. 그런가요? 그게 오피러스가 아니야. 에쿠스랑 오피러스 아니에요? 아니야, 다 벤틀리야. 오피러스랑 눈동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네. 아 이걸 눈동자라 그래? 네. 전 눈동자라고. 감독님이 그 실내를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예, 실내도 그렇고 이제 네. 일단 외관을 한번 좀 외관부터 볼까요? 한번 우리 싹 네, 붙어볼까요? 외관부터. 예, 벤틀리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했던 BMW 얘기했던 콩팥, 네. 네, 그렇죠. 벤틀리의 얼굴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는 이 메쉬 타입의 그릴, 대형 그릴. 메시는 그 수영장에서 입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레시구나, 레시, 레시. 레시. 아, 예.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막 고동부터 예. 메쉬 타입의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 탁 벤틀리 마크 탁 박아놓고 네. 그 이 B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이것도 명품에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예뻐요. 팔자인 줄 알았어요. 어. 네. 왜냐면 얘네가 그 유명한 차가 8리터 그 되게 유명한 차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팔자를 박아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잘 모를 때 이거 무슨 뭐 벤츠의 일종인가. 그렇게도 생각. 벤츠는 벤츠 저기 있잖아. 가격이 같아서 갖고 온 거예요. 아, 어, 뒤통수는요? 정말요? 기통수도 같아요. 타이거. 마력도 비슷하고. 마력도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절대 벤틀리예요. 비교. 벤틀리. 저는 벤틀리. 벤틀리의 옆모습을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요 라인, 이 캐릭터 라인이 아. 195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쭉 휘어지는데 컨티넨탈 GT는 그게 더 부각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육중함을 계속 유지를 해서 끌고 가면서 이 뒷유리가 내려가는 이 여기 요 C필러의 요 라인, 아. 요 라인 또한 벤틀리의 옆에 외관을 지탱하는 3대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벤틀리가 좀 둔해 보일 수도 있죠. 두툼해 보이고. 왜 나는 오늘따라 감독님이 영업사원처럼 느껴져요? 얼마인데요? 얼마 깎아줄 건데요? 네네네. 얼마 깎아줄 우리 건데? 노세키 출연자들은 특별히 10% DC, 아, 그래요? 뭐 연예인 DC는 없나요? 연예인 아니, DC? 10% DC의 방향제 추가. 아, 방향제 필요 없는데. 방향제. 그리고 이 벤틀리가 옛날부터 자랑하던 게 슈퍼포밍 기법이라고 해서 항공기의 본체를 만들던 기술인데 얘는 지금 뮬산이나 아르나지랑은 여기가 분리돼 있지만 네. 뮬산 아르나지는 여기까지 다 하나로 통째로. 그러니까 벤츠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거 하나를 휀다라고 하는데 이 외판, 네. 외판이 이렇게 휀다가 있는데 얘는 휀다가 없이 그러네요. 휀다가 없이 본체로 이렇게 연결해서 네. 뮬산 아르나지는 얘까지 같이 통으로. 근데 이게 네. 알루미늄 합금 공법으로 한꺼번에 찍어서 만드는 슈퍼포밍. 그래서 항공기의 앞부분을 만들 네. 때 쓰는 기술인데 제작 기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비싸고 네.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은.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쓰잘데기 없는 기술. 접촉사고 나면 큰일 나는. 그 접촉사고 맨날 나면-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야 되는. 접촉 사고 나면 그냥 억부터 시작. 아 그리고 그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영국 들어요.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걔들은 뭔가 이렇게 전통을 고수한 듯 하면서 곳곳에다 위트를 숨겨놨어요. 이게 그거죠. 요게 보면 B자야. 아. 알고 보면 B예요. 아, 보시면. B자라는 게 이렇게 저급한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B. 아, B. 벤틀리 알파벳 예. B. 요거 안에랑 벤츠 안에랑 한번 비교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저는 내부를 사실 한번 벤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벤틀리보다는 벤츠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겉모습은 저도 벤츠가 더 예쁜데요. 정말요? 네. 뭔가 이렇게 더 잘 달릴 것 같이 생겼어요. 얘도 지금 2억 5천이 넘고 어차피 뭐 S클래스는 흔하니까 네. 외관은 같고 이제 63AMG 퍼포먼스 패키지에서 고성능으로 달리는 차인데 안에를 근데 뒤에를 열어볼까요, 감독님? 네. 뒤에를 보면 뭐 일단 고급차 벤틀리에 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자 독립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실내 컬러 옵션은 안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뭐 좀 단아하기는 한데 사실 실내에는 벤틀리가 압승이네요. 완벽한 압승 아닐까요? 실내는 뭐 비교가 안 돼.
예. 요러 보면 되지 지금. 이제- 요거 보고 보고 자, 요대로. 요거 보셨죠? 네, 요대로 보고 자, 보시고 이쪽으로 가서 딱 열어보면 아유, 이거는- 수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근데 의자가요, 감독님 얘가 와. 너무 그 벤치 같은 의자 있잖아요. 너무 네모 반듯하게 생겨서 아, 뒷좌석이 네. 벤츠 S클래스만큼 그 안락함을 줄 것인가. 저는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제 좀 정리를 그 해줘야 차이 되죠. 아니에요? 벤츠는 이제 기사를 두고 뒤에 편하게 앉는 차. 이거는 얘도 직접 운전. 직접 하긴 얘는 이제 오너 드리븐 그렇죠. 용차니까. 근데 저 이제 벤츠가 되게 막 모던한 바 같다면 이거는 정말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 같은 느낌. 고급진 레스토랑의 의자가 저렇게 반듯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거는 배고프셔서 지금 되게 식당에. 럭셔리한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오늘 운전은 누가 하실 겁니까, 감독님? 오늘 운전은 홍 아나운서가 운전을? 네. 이 비싼 차를? 네, 제가 면허증은 조심스럽게- 있고? 네, 면허증 있는데 네. 한 1km 정도로 갈 거. 아, 가능하겠어요, 운전? 브레이크만 됐다가 그럼 한번 감독님 운전해보도록 타실까요? 하겠습니다. 응. 같이 한번 타보고 네네. 이동을 하면서 또 차 안에서 오. 얘기를 하죠. 네. 감독님은 네. 일단은 회장석에 어. 아무래도 이제 연장자시니까. 예, 아유 처음 회장석은 처음 네. 앉아보는데. 네, 회장님 타시죠. 아, 문 열어드렸어야 감사합니다. 되는 건데 지금 아, 저희가 닫아드려요. 다시 해줘요 그럼. 네? 아, 여는 거부터. 네, 아유, 회장님 타시죠. 네. 네, 네. 아 그래. 수고 많아. 네, 네. 아. 네, 행님. 행님이죠, 행님. 오늘 지금 운전- 서울구치소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휠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릴 때 휠체어 딱 타시고. 서울구치소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한 길 되시고. 오. 이거 신발 벗고 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신발 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이제 안전벨트를 와. 다 매주셔야 되고요.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오. 자, 어디로 모실까요? 당황하지 않네요. 저기- 청담동으로 와주세요. 만리장성으로 가주세요. 만리장성이요? 네. 저거는 왼쪽 거 눌러서 끄고요, 이거? 버튼. 이거는 왜 안 나오나요? 여기 시골이라 안 나오나요? 네, 시골이라. 아, 일단. 좀 보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오! 아, 제가 핸들을 뭐였어요? 지금 낮추려고 버튼을 찾았는데 네. 버튼이 굉장히 예뻐요. 그냥 버튼. 동그랗게 음. 버튼이. 한번 가볼까요? 아, 위에 동그란 B를 눌러서. 자, 홍하나 이제. 불안해지네요. 아니, 이걸 눌러서요? 네. 근데 이것도 아. 예쁘다. 예쁘다. 홍하나 때문에 불안해진다. 가볼까요? 다 안전벨트 맸죠? 네, 맸어요. 어디 오. 가고 싶다. 오. 감독님 불안하신가 봐요. 말이 없으셨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우리 뭐 부산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운대에 이쁜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네. 기자님과 저는 벤틀리를 처음 타고요. 음. 감독님과 노 사장님은 타보신 거잖아요. 아 저는 처음 타요. 아, 처음 타세요? 예. 감독님은 그때 벤틀리 뭐 일주일 동안 뭐 익스피리언스 행사도 가시고 아 했잖아요. 타봤구나. 네. 타보셨어요? 이 시계가 바로 그. 라이플링. 예. 아. 이 벤틀리에서 정말 차량 옵션 중에 가장 비싼 옵션 두 네. 개가 있는데 아, 그 네. 중에 하나가 이 그죠. 벤테이가. 네. 네. 벤테이가 브라이틀링. 브라이트 브라이틀링 시계 옵션. 시계 옵션.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낚시. 뒤에 그죠? 우드. 네. 트렁크에 낚시. 우드로 쫙 하는 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이 차를 타고 낚시를 왜 가는 거지? 이거 뭐냐 네. 인스타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캡처해가지고. 홍하나 운전하는 거 딱. 이게 네. B 나오게 딱 벤틀리 나오게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차량 시트 색깔이. 아. 네. 잠깐만. 아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흘려도 벤틀리 다 피해줄 것 같은데. 지금 이 뒤쪽에서 보는 네. 이 홍 아나운서의 옆모습하고 네. 너무 고급져요. 네. 앞 보세요 제발. 돌리지 말고. 가져가고 싶다. 아니 이건 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시프트 그 기어 변속. 기어 변속할 때 그거 당기면은 이제 수동으로 바꿨을 때. 홍하나 우리 운전은 핸들을 반드시 3시, 9시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방송에 나올 때는. 부탁드려야죠. 네네. 3시 방향, 막 9시 이런 거 방향. 안 돼요. 네, 네네. 그런 거 안 돼. 이거 거기서 봤어요. 어떤 마세라티. 요즘은 많이들 달려 있어서 예. 제 차에는 없어요. 지금 뒤에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노사님 뒤에서 보면 저기 양쪽이 대칭돼 보이지 않아요? 네, 완전 대칭. 예, 완전 대칭에 네. 거기에다가 저게 날개 형상. 괜찮아요. 이게 지금 날개 형상인 예.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조마조마하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휘어서, 그렇게 했구나 디자인. 예, 그래서 벤틀리 실내 디자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벤틀리 네. 윙스. 윙. 예, 그 날개가 저렇게 쭉 해서 저 대시보드에서 이어지는 날개가 요 뒤에까지 이어지는 이게 하나로 보셔야 돼요. 윙 하면 저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잘 윙 8조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없이 살아갖고 그래요. 이런 거 타본 적이 없어서. 가야 돼요 저희. 저희가 여기- 이 차를 타고 어디든가 가고 여기 싶지만 북방 한계선 아닙니까? 네, 어디든가 가고 싶지만 차를 잠시 돌리겠습니다. 저기 폐차. 홍하나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요. 꽃배기요.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쓱 들어갔다가 이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자기 차처럼 해요. 아니요, 저 잘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네, 홍하나가 카메라. 이런 게 정말 나 왜 이렇게 노새끼 프로그램의 제격인 강심장이야. 저는 각을 보고 돌았어요 지금. 각을 보고. 아니 네. 우리 이거 촬영하다가 한번 쓱 문지른 다음에 프로그램 접는 다음에 제작비 다 날라가서. 아니 이거 쓱 하면 우리 프로 더 대박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니면은 너무 홍 아나운서 여기 우리 그럼 종신. 종신이죠 종신. 종신계약, 종신계약. 노예계약, 노예계약. 아 근데 이 차가 2018년 상반기 때 무려 108대를 팔았대요. 이 차만. 네. 가장 벤틀리 라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너무 좋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어때요? 뭐 어때요? 물어보지도 않고 좋대 지금 무조건. 물어봤잖아요. 한번 밟아봐요. 밟아도 돼요? 어. 밟아도 돼요 진짜? 네. 노면이 좀 미끄럽긴 하지만 네 밟아도 여기 지금 돼. 방지턱이 있어서 저는 밟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바느질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한 땀, 한 진짜 한 땀 한 땀이잖아 이게. 여기서 보면 룸미러로 네. 홍하나의 눈만 보이거든요. 네. 되게 날카로워요. 뭔가 차를 스틸한 곽한구 씨 같은 왜 그러세요?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를 몰고 아, 있어요.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느껴보고 있었어요. 한 땀. 핸들은 보니까 구부러진 바늘로 2땀씩 엮은 건데 근데 저희 어디서 좌회전해야 돼요? 여기 아니었어요? 여기 같은데. 저기라고요? 네, 네. 아, 돌려야 될것 돌려야지. 같아요. 좀 더 탈게요. 그 일부러 지나갔어. 아니. 이 김 기자가 봤을 때 저 에어 컨디셔닝 버튼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어디요? 저기 보면 여기? 거기 보면 버튼들하고 이런 이렇게 거. 버튼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비싼 차 치고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비싸다 그러면 뭔가 막 항공기 같이 뭐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의외로 단순하네요 되게. 시계도 뭔가 전자로 멋있게 막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손목시계 같고. 근데 나는 저 시계가 왜 비싼지 모르겠어. 딱 봐도 그냥 한 2만 원짜리 같이 보이는데 저게 왜 비싼 브라이틀링인지 모르겠어. 논산훈련소 가면 입구에서 파는 그러니까. 병들한테 물 한 번 묻으면 안 갈 것 같은 거. 네. 그냥 여기다 쑥 넣으면 되는데 또 뭘 또 멋있게 후진 주차를 하시겠다고. 더 타려고. 차량 주인분이 지금 사색이 돼 있어 얼굴이 차주께서. 여기서 담배 한 대 필까요? 콩 하나가 운전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 저는 확실히 벤틀리를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직접 운전도 해보고 실내도 꼼꼼히 살펴보고 외관도 보고 하니까 더욱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끌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까 저를 자꾸 도망갈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러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노 사장님. 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방송하기가 어려워. 너무 운전을 격하게 하시고. 아니 그 비싼 차를 막 잡아 돌려가지고. 아니에요. 천천히 잘 돌렸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도 느껴보면서 확실히 근데 디자인이 남다른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 사장님께 한 번 더 듣고 예. 싶어요. 그 명차라고 불리우는 부분에서 저도 공부하면서 참 감동받은 게 네. 아까 홍 아나운서님이 되게 고급스럽게 눈깔이라고 그랬나요? 눈알이라고 그랬나요? 눈동자라고 했어요.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눈깔이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자동차 네. 뭐 제 껍질이나 껍데기나 눈알이나 뭐 모피러스랑 눈동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네. 그냥 왜냐면 있는다. 제가 BMW도 눈동자 중에 노랑 색깔이 있잖아요. 그 눈동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같은 눈동자. 근데 벤틀리도 눈동자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벤틀리 지금 그 뭔가 와닿지 않아? 왜 안 와닿지? 네.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왔으면은 좀 더 그 얘기할 게 많았는데 네. 벤틀리에서 헤드라이트를 디자인이 아니라 거기 소재, 그 소재를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할까? 그래서 그 우리 크리스탈 잔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크리스탈 컷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과율과 빛을 발하는 소재를 개발하려고도 무지 애를 썼고 아까 눈알이라고 표현하신 그 타원형의 램프가 네. 정면에서 보면 그냥 동그래 보이는데 옆에 가서 보면 완전 자동차 바디랑 같이 다니게 평면이 아니에요. 오. 그게 다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디자인 제작비를 더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모든 걸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라식을 했군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라색 아니야? 라식이에요. 라식이야? 네, 깎아져 있다고 색 이런 말 하셨다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너 조심해. 너 진짜 오늘 조심해. 저희 노새끼예요. 왜 이러세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공산품이 아니고 공예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걔네들은. 작품. 예, 네, 자기네들한테는 작품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조만간에 다루게 될 롤스로이스 팬텀은 움직이는 갤러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만간에 다룬다는 건 언제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 예. 네. 감독님의 개인 아,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롤스로이스가 예, 또 기획에 그 있고. 세계 3대 명차에 들어가는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경우가 달리는 갤러리다 해서 문 손잡이나 이런 데 우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술 작품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벤틀리 같은 경우는 내장 전체가 하나하나의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공예품이고 벤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만졌을 때 가죽으로 느껴지면 가죽이어야 하고 금속으로 느껴지면 금속이어야 하고 나무면 나무여야 한다가 철학이에요. 그러면 진짜 차 내부에는 가짜라는 게 없이 진짜 가짜가 없이 전부 이건 다 나무, 나오는 거죠. 뭐 철 다 이렇게 딱딱 쳐. 네. 그래서 벤틀리에서 비싸게 그 2억 원대로 수작업을 해서 붙일 수 있는 시계. 네. 거기에 다이아가 보이면 다이아여야 해요. 아 그건 가짜가 큐빅이 아니라 다이아다. 큐빅은 안 돼요. 다이아면 다이아여야 해요. 그래서 벤틀리 알고 났을 때 네. 벤틀리 타면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 하나가 차 타기 전에 발 터는 거. 오. 차 타기 전에 운전석에 먼저 이렇게 엉덩이 넣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넣는 거. 아까 김 기자 신발 벗고 타던데요? 폭탈 그래요? 뻔했어요. 네. 저 아까 발 털고 탔어요. 이제 정말 진흙에서 타면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신발 트렁크에 놓고 맨발로 들어가야죠. 저는 아까 그 감독님께서 라이트의 디자인 소재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궁금하지 않나라고 왜 나만 궁금하지? 저는 사실 벤틀리가 왜 헤드라이트가 4개일까를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롤스로이스 시절에 얘네들이 라이트가 원래 이렇게 하나로 된 네모란 거 이런 거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롤스로이스의 인수합병 되기 전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핍박 속에 6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폭스바겐 산하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에 대한 독창 자율성을 얻었는데 왜 벤틀리는 라이트를 딱딱 이렇게 눈알 박듯이 눈 박듯이 4개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어디.